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다소 답답할 수도 있고 조금 온라인 수업이 기존에 준비된 수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잘 서로 이해하시고 보완해서 오프라인에서 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답답해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습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된 작업들을 해 놓는다면 실습 과정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로는 65페이지예요. 교재 페이지로서는 어느덧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이잖아요. 제조를 해서 제조된 화장품을 피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던 부분이 피부죠. 피부의 기본적인 조직이나 생리 현상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던 것이 지난 학기의 수업이었다면 그 피부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이 화장품을 바름으로써, 화장품을 도포함으로써, 화장품을 통해서 어떻게 피부 내로 흡수가 되고 어디까지 흡수가 되고 그 흡수된 것들이 피부의 어느 부분까지 개선이 되는 건지는 화장품의 역할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조를 하는 거고 어떻게 성분을 사용을 하느냐가 우리가 화장품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1주차 간단히 피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시 피부의 기본 이론적인 토대를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 지난 학기에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이 피부 내로 흡수가 되면서 용어라든가 또는 화장품에서 다뤄지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반복될 수도 있고 또 한번 복습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화장품에서 피부 내로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경피다. 여러분들이 경피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 표피다 하면 이제 피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이렇게 피부의 층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경피 흡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해보면 경피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표피를 투과해서 흡수돼서 어디까지? 진피까지 도달하여 확산은 퍼지는 현상이죠. 일단 쉽게 얘기해서 피부 내로 흡수가 돼서 투과해서 통과해서 진피까지 도달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피 흡수다. 그러면 그 경피라는 것이 표면에 덮고 있는 피부 조직을 얘기를 하겠죠. 그것을 표피만이 아니라 진피만이 아니라 피하 지방층까지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라는 형태에서 표피에서 진피층까지 되는 경로, 이 부분을 우리가 경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경피독, 경피 흡수를 촉진시켜준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관련 업을 관심 있게 본다던가 관련 업을 종사하시게 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듣게 되는데 경피 흡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품의 유효 성분, 화장품의 우리의 성분들을 유효 성분 피부 내로 침투하는 경로가 있겠죠. 우리가 화장품 내로 피부 내로 흡수시켜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표피를 통하는 경로. 그래서 표피를 통하는 경로라는 것은 세포, 표피를 구성하는 것도 다 세포였죠. 그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가장 바깥의 표피층까지 나가는 죽은 각질로 되는 것도 원래는 살아있는 세포였잖아요. 그 세포 이름이 뭐였다고요? 각질 형성 세포. 각질 형성 세포는 기저층에서는 살아있는 세포였으나 우리가
분해하고 합성하고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표피층이 각층으로 돌아가면서 위로 성장해 가면서 죽어가는 세포로 됐다. 이 표피에 있는 세포를 통하는 경로, 표피층을 구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표피를 통하는 경로에서 세포라는 것은 각질 형성 세포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 각질 형성 세포 사이사이로 침투하는 경로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그림을 통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피부 조직은 지난 학기에 우리 열심히 배웠어요. 지금 여기 부분이 표피죠. 이 표피는 또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의 각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하나 각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직접 침투하는 거, 요 사이사이로 침투하는 거, 이런 부분이 달라요. 그 차이는 유효 성분, 화장품의 원료들 중에서도 특히 친수성, 약간의 그 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농도가 묽다 또는 분자량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친수성 물질을 통과하는 것은 세포 자체를 통과하는 경로로 많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 각질 사이사이로 침투가 되는 것은 보통 100%는 아니지만 보통 대다수의 친유성 물질이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피부 내로 침투가 됐을 때는 세포, 표피층을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흡수되는 경로, 세포 사이사이를 통하는 경로, 이런 경로들이 있다. 또 두 번째로는 피부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는 이 피부의 각질 세포, 각질들을 만들어주는 각질 세포들도 있지만 이 사이사이 붙어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피부 부속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붙어있는 여기 틈새가 있을 거잖아요. 또는 이 틈새 또는 이 구멍들, 모공이라고 하는 구멍, 공은 구멍이죠. 땀 구멍, 이런 사이사이로 침투가 돼요. 화장품의 물질이 미세하게 침투가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층은 우리가 얘기하는 진피층입니다. 경피 흡수라는 것은 이 표피층에서 진피층 내까지 이렇게 흡수가 되면 투과가 되고 확산되는 이 경로를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이사이의 부속 기관에서 침투시켜주는 이 경로, 그래서 각질층으로 직접 통과할 수 없는 물질들, 대체적으로 분자량이 크거나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이러한 경로로 침투가 된다. 우리가 간략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처럼 다시 한번 피부의 각질, 진피층,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장품에서 화장품 사용 시 용어가 있어요. 침투, 교재에서는 65페이지죠. 교재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침투, 투가 흡수, 재흡수, 흡수와 재흡수는 여러분들이 글자 단어 차이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침투, 투가, 흡수, 미세한 무슨 차이일까? 이거는 화장품에 사용을 할 시에 침투시킨다, 화장품을 투과시킨다, 화장품을 피부 내로 흡수시켜준다, 이런 미세한 기능으로 따라서 우리가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투. 침투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깥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다른 면으로 침입, 흡수를 시켜준다, 들어가는 경로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침입시켜준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화장품을 발랐을 때 그냥 뿌려주거나 그냥 덜어서 피부 내로 피부층 표면에 덜어놓은 상태로 있는 것보다 어떤 상태? 피부를 톡톡톡 쳐준다던가 뿌려서 비벼준다던가 문질러준다던가 이런 형태에 따라서 침투를 시켜주는, 내가 자극을 시켜주는, 물리적인 자극을 해줬을 때, 운동을 해줬을 때 이 물질들의 성분이 들어가는 경로를 침투라 합니다. 두 번째, 투과. 이거는 침투된 물질을 표피를 통과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침투와 투과의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겠죠. 이 물질이 침투를 시켜주기 위해서 문지르거나 발라주거나 도포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이게 피부라고 하면 이 바깥면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간 상태를 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흡수. 여기에서 침투, 투과와 조금 다른 기능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흡수가 됐어요. 흡수가 됐다. 물질이 투과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피부 조직도 다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 세포들의 생리적 기능이라는 것은 그 세포들의 일들을 한다는 거, 세포의 일, 화학적 우리 세포의 구성성분, 분자, 화합물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내 물질 변화, 에너지 변화, 곧 뭐냐면 피부 물질 변화와 에너지 변화와 관여하게 된다. 단어 문장으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화장품이란 원료를 똑같이 사용을 해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기능이 틀리고 사람마다의 세포의 일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 내에서 화장품의 역할들이 다른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곧 신진대사, 세포 내 몸의 기능에 따라서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를 우리는 흡수라고 한다. 그러면 화장품을 흡수시켰는데 똑같은 원료, 똑같은 성분, 똑같은 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 내의 기능이나 호전 반응이나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은 흡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피부 각각의 인체는 피부 흡수되어 대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른 후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중요하게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세심하게. 왜? 피부의 대사 능력에 따라서의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직업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의 기능이 이렇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화장품 사용량, 화장품 선택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업 전공을 통해서 이게 주되게 사용이 되는 물질이 천연물이라서 제품에 대해서 또 배우지만 우리가 실습을 해서 똑같이 사용감이나 사용 후기를 이제 토론하거나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땐 여러분들이 차이가 틀려져. 나는 흡수 정도가 이렇게 빨리 흡수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내 똑같은 양을 발랐는데 나는 아직까지 흡수가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양을 사용을 했는데 내 피부는 왜 붉어졌을까요? 이런 기능에 따라서 같은 원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원료의 양이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다를 수가 있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배우는 부분에서. 그래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재흡수라는 것은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양을 다시 도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피하에서 조금 더 인체 내로 더 깊숙하게 흡수가 되거나 확산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경피 흡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용어를 흡수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에 내가 도포해서 침투, 투과를 시킨 후에 세포나 우리 신체에 따라서 흡수되고 확산되고 다르다. 이 부분에서 흡수 그리고 경피라는 것은 표피에서부터 진피층까지 이 침투, 투과시키는 과정. 그러면 이런 과정과 기능에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하게도 내가 많이 자극을 시켜주면 빨리 톡톡톡톡 한 번이라도 톡톡톡톡 해주면 흡수가 빨리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입자라든가 제품의 성분이라든가 어떤 흡수 촉진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흡수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특히 흡수 촉진제라든가 이런 성분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제조할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영향을 미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분의 종류, 당연히 어떤 똑같은 종류지만 액상으로 육안으로는 똑같이 액상이지만 이 안에 분자 구조는 달라요. 다
화학적인 구조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분자량이라든가 분자 크기가 다르면서 이것들이 육안으로 크림으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크림, 이 회사의 크림, 이 회사의 크림, 미백 크림, 나이트 크림, 크림 형태는 흐르지 않는 그 액체 상태가 아닌 제형을 크림 형태로 얘기하는데, 불투명하고 이런 형태가 그 안에 성분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내 피부 내로 흡수되는 정도는 틀리다. 기능도 틀리다. 당연히 사용 부위, 우리 신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 조직이 똑같은 두께,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령, 피부, 사용 부위 이거에 따라서 흡수에 영향을 다르게 미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페이스 크림 따로, 바디 크림 따로, 뭐 아이 크림 따로, 입가 크림 따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똑같은 얼굴, 이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얼굴 안에서도 눈가라든가 입가라든가 이마, 볼 부위가 흡수되는 정도와 피지 분비가 다른 형태로 세포 구조가 되어 있어요. 조직 구조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 제형을 만들게 된다. 자, 크게는 화장품 경피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분의 종류, 입자, 형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론적인 부분의 제형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치시고 기억하세요. 거기 안에는 이러한 입자, 종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볼까요? 피부 온도 상승. 피부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온도가 날 수도 있고 공간 내에 실내 공간이 따뜻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부의 모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부의 표피에 있는 모공이라든가 피부 조직은 긴장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연된 상태, 그러면 이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모공이라든가 한공, 땀구멍들이 그 표면에 구멍에 자연스럽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춥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워 했을 때 긴장되고 근육이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오싹하거나 공포스럽거나 했을 때 이 피부 표면에 이 털이 선다 그러잖아요. 그게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모공을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입자량이라든가 이 성분들이 흡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부 온도, 이 실내 온도 또는 피부 온도의 상승. 여러분들 피부 내에 나는 제품이 잘 흡수되지 않는 피부였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해서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을 가장 쉽게 다르게 해준다면 흡수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많이 피부를 자극해준다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너무 이렇게 강한 자극이 아니라 따뜻하게 손바닥으로 감싸고 있는다던가 톡톡톡톡 자주 써준다던가 아니면 굴림의 정세라든가 이런 형태들을 자주 해준다면 피부 표피 온도, 경피의 온도가 혈액순환이 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부 표피에 있는 구멍으로 흡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법을 가장 자연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는 기기 사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에스테틱 관리라든가 아니면 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가 익숙하지 않아요. 거기에 요즘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이 기기의 이름인데, 갈바닉이라는 것은 피부의 표피층과 이 진피층 내에 피부 밖과 피부 내로 흡수되는 정도를 이온 형태로 흡수를 촉촉촉촉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의원을 간다. 통증이 있거나 그랬을 때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적외선 램프를 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거나 깊은 근육의 심부까지 열을 자극을 시켜주면서 통증이나 긴장도를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갈바닉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기기만 이렇게 피부 내로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온의 형태가 전달이 돼요. 피부 내로. 그러면서 이 내용물들의 흡수도 좋게 도와준다. 그 외에
촉진제라는 성분, 화학적 성분이에요. 화학적 방법으로는 이러한 살리실산, 글리콜산, 우리가 아하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피부 표피에는 각질들이 있잖아요. 각질들이 또 과다하게 있게 되면 이 흡수가 더디게 돼요. 이러한 살리실산, 글리콜산 같은 경우에는 이 묵은 각질, 불필요한 각질 정도를 좀 떨어뜨려 탈락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출입구, 모공 내로, 항공 내로, 각질 내로 침투되는 정도가 용이하겠다. 이런 화학적인 성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또한 흡수 촉진제라고 하는 살리실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두터운 장벽을 좀 없애주는 기능이 주되게 한다면 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요소, 에탄올,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성분들은 이 바깥면에서 피부 내로 흡수되는 이 정도를 조금 더 부스터 역할, 이 녀석들이 촉진을 해줘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용성 물질이면서 분자량이 가볍고 휘발도도 빠르고 하잖아요. 공기 중의 휘발도, 신체 내에 침투가 되면서도 이동이 빠르게끔 도와주는 살균 소독 효과도 갖고 있고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성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피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성분의 종류, 입자, 형태, 피부 내의 피부 상태, 연령, 피부 상태,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거기에 세분적으로 흡수 촉진제의 성분들을 사용을 한다면 경피 흡수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 외에 살리실산, 글리콜산 같은 경우에도 화학적인 성분이지만 이런 각질을 묵은 각질을 없애주면서 흡수의 촉진을 도와준다. 가장 기본적인 피부 온도를 올려준다. 그러면서 모공이나 땅구멍이 열리게끔 해주고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흡수를 시켜준다. 기기라든가 또 각질층 습도를 높인다는 것은 뭐예요? 두터운 각질들이 피부 표면에 많이 붙어 있으면 메마르고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져요. 이런 녀석들을 촉촉해지게끔 해주면 이 붙어있는 수분도와 함께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피부 표면, 두 번째로는 피부 표면은 자연적인 유한성, 이러한 표면이라는 것은 각질을 붙여주는 것은 뭐예요? 피지나 수분이잖아요. 대부분의 피지막으로 덮여 있으면서 이 피지막은 유용성 성분들이죠. 친유성 성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친유성 성분이기 때문에 친유성 성분들의 흡수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피부 표피 내 경피에서 각질층을 붙여주는 것은 대부분 이 붙여줄 수 있는 친유성, 피지 성분이라든가 세라마이드 구조의 친유성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흡수를 더 용이하게 빠른 녀석은 친수성보다는 친유성 성분이 피부 경피에서 피부 내로 흡수되는 정도가 더 빠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친유성 성분들의 대표적인 성분이 스테로이드, 비타민 A, D,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안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을 성분으로 사용을 한다면 피부 내로 흡수되는 정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지방 성분, 화장품 크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지방성 성분, 지용성 성분이죠. 대다수의 광물성보다는 석유계 지용성 성분보다는 요즘에는 식물성 성분, 일부 동물성 지방 성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경피가 뭔지, 우리 경피 흡수가 뭔지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페이지는 잘 기억하시고요. 이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수업 이어서 가겠습니다.